네, 안녕하세요. 투어그래퍼 제롬입니다. 지난 그 주에 제가 노르웨이 겨울 로드 트립에 대한 영상을 올렸었는데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이야기, 스타방에르에서 베르겐 구간, 그리고 그 유명한 그 피에로 트레일, 트롤퉁가 구역, 그리고 오늘은 노르웨이 자동차 여행을 하다 보면 만나게 되는 페리 탑승하는 거 내리고 어떻게 이렇게 운영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집중적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요, 제가 갔더니 이제 열흘밖에 안 된 것 같은데 24년 1월 노르웨이 한 달간의 로드 트립 1월 달에 가서 2월 달에 왔습니다. 자, 지금 이 영상들은 노르웨이 렌트카 여행을 준비하시는 분들은요, 뭐 저도 옛날에 이제 가기 전에는 궁금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일 중요한 부분이 그거죠. 내가 이 겨울에 자동차를 가지고 이렇게 노르웨이를 가고 싶은데, 이 노르웨이란 나라가 겨울에 춥고 눈이 많이 오는 나라라고 알려져 있는데 도로 상태는 어떨까? 그래서 과연 이 도로 상태의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그런 것들 매체를 계속 찾았는데요,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렇게 도로 상태를 볼 수 있는 영상들을 올립니다. 그래서 이날의 이동은 스타방에르 트롤퉁가 베르겐 이 구간인데, 지금 이 장면은 트롤퉁가 트레일 마치고 다시 이제 오따 마을을 지나서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인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영상에 도로에 눈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어요. 근데 이 도로는 일반 차량들이 다니는 이런 흔히 말하는 고속도로 또는 국도 이런 도로가 아니라 국도에서 빠져 들어와서 트롤퉁가 트레일에 올라가는 그런 길이라 제설 작업도 대충 한 번 정도, 그리고 눈도 굉장히 많이 쌓여 있고 뭐 그런 곳입니다. 사람이 사는 마을이긴 하지만 노르웨이 일반적인 이면 도로, 마을의 도로들이 다 이래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 보시라고 영상 제가 보여드리는 거고요. 뭐 이렇게 내용을 떠나서 그냥 노르웨이 자동차 여행 가고 싶은데 노르웨이의 1월달 겨울의 도로의 모습이 어떨까? 궁금하신 분들은 그냥 요거 한 20분 보셔도 돼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이 영상은 저는 가치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유럽의 여행을 자동차 렌트카로 다니실 분들이 많아질 것 같고, 실제로 지금도 그러고 있고요. 그분들이 다니는 지역이 프랑스, 이태리 이런 쪽도 좋지만 앞으로 분명히 북유럽에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많이 가실 거고요. 특히 노르웨이는 많이 가실 거고, 보통 이제 북유럽의 노르웨이는 5, 6, 7, 8 여름에 가는 여행지다라고 아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그거는 사실 패키지 여행사 기준이에요. 패키지 투어가 그때밖에 안 가니까. 근데 실제로 가보시면 노르웨이 겨울에 여행 다니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유럽 현지 사람들은 겨울에 굉장히 많이 옵니다. 트레킹도 겨울에 많이 합니다. 그리고 트레킹도 겨울에 다 할 수 있어요. 패키지 투어나 이런 여행사들이 안 가서 그렇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노르웨이 겨울 로드트립, 겨울 렌트카 여행 준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니까 이 영상 보시고 많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일 필요했던 것들, 제가 노르웨이 여행 가기 전에 제일 필요했던 부분들을 해결하시라고 이렇게 영상을 보여드리고 편집을 해서 올려드립니다. 자, 트롤퉁가는 주차장이 아래쪽에 있고 위쪽에 있고 위쪽도 있어요. 보통 주차비가 하루에 한국 돈으로 한 8, 9만 원 합니다. 주차비 그 정도가 이제 지금은 놀랍지만 막상 가서 노르웨이 다니다 보면요, 그렇게 비싼 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시게 되고요. 그래서 제일 아래쪽, 중간, 제일 정상 쪽 주차장의 가격이 다 다르고요. 그래서 그 주차장에서 이제 빠져서 오따라는 마을이 그 근처에 제일 큰 마을인데, 오따라는 마을로 가기 위해서 지금 내려오고 있는 중이고요. 이제 곧 국도를 만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도로 컨디션을 잘 보시고 싶으신 분은 이 마을에서의 길의 현재의 상태, 그리고 국도를 만날 때, 지금도 곧 만나는 장면이니까 국도를 만나면 도로 상태가 어떻게 달라지나를 한번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도로 상황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이런 게 정말 여행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한 영상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가 그게 제일 필요했기 때문이죠. 자, 이제 오따라는 마을을 이제 지나서 이제 베르겐 가는 길인데요. 원래는 이제 오따라는 마을에서부터 아래 위쪽으로 그 보스, 플롬 이런 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은 그 피오르드 산악지대를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일정 중에 이 오따에서 베르겐 가는 이 루트를 2번 이렇게 다니고 싶었어요. 그래서 지금 베르겐에서 2박을 하기 위해서 가는 도로 상황인데, 그래서 이 오따 베르겐 구간의 드라이빙 루트가 흔히 말하는 노르웨이 투어리스틱 루트 또는 노르웨이 시닉 루트, 그래서 NSR, NTR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루트 선상에 포함되는 굉장히 멋진 드라이빙 코스예요. 계속 가다 보면 계속 서게 돼 있어요. 위치가 좋으니까 내려서 사진 찍고 내려서 뭘 보고 이렇게 되는 그런 구간인데, 여름에는 계속 떨어지는 폭포 때문에 스탑을 하게 되고요. 겨울에는 얼어있는 폭포, 그리고 겨울 풍경, 겨울 피오르드, 그리고 노르웨이의 이 산들이 겨울에 정말 트롤처럼 보여요. 그런 모습들 때문에 계속 멈춰야 되는 절경의 드라이브 코스입니다. 그래서 오따에서 베르겐에서 다시 플롬 갈 때는 이 도로의 북쪽 라인, 그 도로 역시 절경이니까 제가 하는 여행 로드트립, 그냥 운전하고 움직이는 것 자체도 여행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특히 자연 경치 좋은 곳에서는. 그래서 오따에서 플롬까지 그냥 올라가면 1시간 반, 2시간이면 연결이 되는 구간이지만 그 구간을 선택하지 않고 오따에서 서쪽으로 빠져서 베르겐을 갔다가 다시 베르겐에서 2박하고 다시 베르겐에서 플롬을 가는 그런 루트를 택했습니다. 자, 앞에 보이는 지금 영상 차를 잠깐 세워놓고요. 피오르 풍경 찍고 있는데, 도로 바닥을 자세히 보시면요, 살짝 얼음이 얼어 있어요. 살짝 얼음이 얼어 있는데 남부와 북부의 도로의 얼음 상태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는 얼음이 약간 얼어 있지만 약간 쿠키처럼 바스락바스락하는 느낌, 좀 덜 미끄러운 그런 얼음이고요. 북쪽은 정말 아이스 스케이트장 같은 그런 얼음이에요. 그래서 이 도로 상태들 잘 가시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따 베르겐 넘어가는 구간, 이렇게 피오르 구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산악 구간이 있고, 산악 구간 중에서 굉장히 눈이 많이 오는 그런 구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베르겐 사람들은 일부러 스키를 타러 들어오는 그런 마을들이 있는 구간들이 있는데, 그 구간들을 여름에 달리면 너무너무 좋고, 겨울에 달려보니까 겨울의 맛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1080 영상, 1080 화질로 지금 올려서 편집하는 영상이니까 한번 참고해서 잘 보시기 바라고요. 노르웨이의 이 도로들이 길이 넓진 않습니다. 넓진 않지만 최소한 그 E 10번, E 6번 이렇게 E 넘버가 붙어 있는 도로들은 고속도로급이거든요. 고속도로급인데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그런 고속도로가 아니라 왕복 2차선이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는, 그리고 항상 눈치 오는 차가 겨울에 밀어주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고속도로죠. 뭐 자기네들 그 노르웨이의 지도에서 볼 때는 중요한 메인 로드, 그래서 이 넘버가 붙어 있는 고속도로를 지금 달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시고 계시고요. 이 넘버를 붙인 고속도로 선상에 있는 마을들이 이제 주로 거점 마을들이 되죠. 거점 마을들이 되는데, 여기 오따, 플롬, 보스, 구두방엔 뭐 이런 마을들이 전부 다 노르웨이를 여행하는 사람들에게는 제일 유명한 그런 마을들이잖아요. 그런 마을들이기 때문에 여름에는 사실 거의 뭐 터져나가는 그런 지역들이에요. 그리고 숙소도 너무 비싸고 그런 곳인데, 지금 겨울에는 조금 그래도 여유가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주제, 페리입니다. 페리. 지금 이제 페리에 차를 싣고 있는 모습인데요. 페리에 이렇게 보통 구글 맵으로 이렇게 안내를 받으면 구글 맵이 자동으로 이렇게 페리 탈 곳으로 이렇게 데리고 갑니다. 뭐 특별한 문제가 없는 이상. 하지만 구글 맵도 100% 완벽하지는 않으니까 너무 구글 맵을 의존하지는 마시고요. 그래서 구글 맵이 안내한 대로 가서 타고 도착을 하면 이렇게 내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차는 그냥 쭉 들어가서 파킹하고 있다가 그냥 나가는 방향으로 나가버리면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런 시스템이니까 이게 처음 그 페리를 타시는 분은 조금 이제 어색할 수도 있지만
한두 번 하다 보면 굉장히 익숙해지고 이 익숙해짐이 결국은 노르웨이 여행의 기본이 된다라는 상황이라서 오늘 영상의 주제는 지금 영상은 베레겐 가는 영상을 쭉 보시면서 도로 컨디션이나 1월달 노르웨이 겨울 여행의 컨디션들을 쭉 참고해서 보시면서 보시고 설명은 지금부터 페리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르웨이는 남에서 북이 굉장히 긴 나라죠. 긴 나라고 나라가 전부 다 이렇게 바닷가 쪽으로 이렇게 피오르드 선상에 마을들이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피오르드 선상에 왜 마을들이 자리를 잡고 있느냐라고 보면 그 바닷물이 쑥쑥 들어와 있는 피오르드 중에 한류와 난류가 있는데 난류가 들어오는 피오르드, 그런 난류가 들어오는 피오르드가 있는 마을들은 기후가 너무 따뜻해요. 딴 지역보다. 그래서 노르웨이 큰 도시들은 전부 다 피오르드를 끼고 있는데 뭐 오슬로 마찬가지, 베르겐 마찬가지, 저 위에 트롬스에까지도 전부 다 피오르드를 끼고 있는데 이 큰 마을들이 있는 피오르드는 겨울에도 얼지 않아요. 왜냐? 난류니까. 그리고 조그만 마을들도 같은 피오르드라도 얼지 않는 곳에 좀 그나마 규모가 있는 마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피오르드를 끼고 마을들이 있기 때문에 이 피오르드와 피오르드 사이에 있는 마을들 연결하는 도로를 깔 때 그냥 도로를 그냥 쭉 깔아도 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워낙에 물들이 바닷물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계속 뭐 다리를 만들고 터널을 만들고 뭐 이래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도로에 움직이는 유동 인구가 이 터널을 이나 다리를 뚫었을 때 뭐 어느 정도 이렇게 가치가 있다. 한 곳은 뭐 터널도 뚫고 다리도 넘기고 뭐 해저 터널도 뚫고 그렇게 하지만 마을들의 규모가 크지 않아서 그럴 수가 없는 곳들이 있잖아요. 그런 곳들은 거의 대부분 다 페리로 연결을 합니다. 페리로. 특히 여름철에 움직이는 페리가 100이면 겨울철에 움직이는 페리는 아마 40%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겨울철에도 핵심 지역은 모든 페리가 이상 없이 잘 다니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겨울에 길이 힘들고 눈이 많이 쌓이고 얼어 있다 하더라도 페리를 타고 넘어가는 동안에 안전하게 이동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운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운전하다가 페리에 차를 싣고 보통 페리가 한 뭐 짧게는 한 20분 길게는 뭐 보대 로프텐 가는 페리 같은 경우는 한 서너 시간도 가는데 뭐 그 시간 동안 쉴 수 있잖아요. 차 세워놓고 올라가서 페리 안에 항상 보면 카페테리아 같은 시설이 있고 의자들이 있으니까 좀 쉴 수 있고 리프레시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충분히 되기 때문에 처음엔 좀 어색하지만 노르웨이 여행을 자동차 여행을 하다 보면 페리에서 잠깐 쉬어간다. 우리 한국의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쉬는 것처럼 뭐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런 느낌이 드니까 페리가 나오면 왜 이렇게 불편하게 페리를 또 태워 이게 아니라 페리가 나를 편하게 해주는구나 뭐 이런 생각하시면 됩니다. 페리 탈 때 돈을 어떻게 내나 노르웨이에서 렌트카를 빌리시는 분들은 노르웨이에서 빌려주는 렌트카 차량에는 위에 그 오토패스라고 하는 센서가 다 붙어요. 한국에 있잖아요. 그죠? 패스처럼 센서가 붙어서 배를 탈 때도 배 직원이 자기가 운영하는 카메라로 찍어서 등록하면 바로 요금이 부과되는, 아니면 들어가는 게이트 입구에서 바로 카메라에 찍혀서 요금이 부과되는 시스템으로 다 운영이 됩니다. 하지만 그게 안 되는 사람은 사람에게 돈을 내야 되는데 노르웨이는 인구가 별로 없는 나라예요. 인구 500만 밖에 안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사람이 너무 귀해요. 그래서 사람이 일일이 뭘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뭐 다른 나라처럼 고속도로 톨게이트에 사람이 앉아서 돈을 받고 잔돈 주고 이런 게 거의 없는 나라라 배에 있는 직원 한두 명이 타는 차에 번호판을 다 찍어서 자기들이 기록을 합니다. 기록을 하면 내 번호판이 차가 찍혔기 때문에 돈을 내야 되는 거예요. 오토패스가 아닌 이상은. 그럼 어떻게 해? 노르웨이가 아닌 딴 지역에서 차량을 빌리신 분들은 이패스라고 해서 앱이 있어요. 앱을 다운받아서 내 자동차 번호와 신용카드 넘버를 넣어놓고 결제하게 돼 있는 뭐 그런 시스템을 쓰시면 되고, 뭐 이론적으로는 배 타고 나서 3일 이내에 돈을 내면 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거든요. 돈을 어디다 내야 되냐. 그러다가 뭐 주유소, 가스스테이션 이런데 가서 내면 된다라고 이론적으로는 설명을 하는데 제가 직접 보니까 그 주유소들이
모두가 다 되진 않아요. 그래서 그 주유소를 찾아가서 막 내가 며칠 전에 여기를 지나갔는데 얼마냐 하고 내는 게 사실은 외국인으로서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지인들도 그렇게 잘 하지 않기 때문에 주유소 아저씨들도 잘 몰라요. 그럼 제일 중요한 게 결국은 뭐냐? 내가 앱으로, 요즘은 다 앱의 시대니까 앱으로 이 자동차 번호랑 신용카드 번호를 등록해서 결제를 하고 다니는, 배를 타고 내린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돈을 내라 마라 얘기하지 않아요.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끝난 건가 이러고 있으면 나중에 정말 바보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내가 챙겨서 돈을 내고 다니셔야 됩니다. 나중에 제가 블로그 포스팅에 노르웨이를 들어온 독일이나 네덜란드나 다른 나라에서 렌트카를 해서 올라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프랑스에서 리스카, 2달씩 빌리는 뿌조, 시트로엔 리스카를 가지고 올라오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면 노르웨이에서 오토패스를 쓸 수 있는지에 대한 거를 포스팅을 따로 하겠습니다. 그때 좀 더 자세한 걸 참고하시고요. 일단은 페리 탈 때 돈을 내라 마라 하는 게이트가 잘 없다. 여름철에는 있을 수 있지만 겨울에는 거의 100% 없다. 배를 탈 때 배 안에 있는 직원이 이렇게 해서 카메라로 번호판 찍어서 자기들은 등록만 해버리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결제에 대한 부분들은 또 나의 몫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탑승하시고요. 탑승하고 난 다음에는 자동차에 파킹 브레이크 해놓고, 그리고 자동차 안에 앉아 있어도 돼요. 현지 분들은 보니까 20-30분 이내는 내리기 귀찮으니까 그 차에 앉아 있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많이. 세워놓고 올라가서 화장실 쓰고, 그다음에 안에 카페테리아에서 커피나 샌드위치나 소세지 이런 거, 핫도그 이런 거 파니까 먹고, 그리고 잠시 구경 좀 하고 바람 좀 쐬고 내려와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딱 거리 보면 대충 얼마나 걸릴 건지 감이 오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친절하게, 자, 우리 배는 요금이 얼마고 이렇게 가는데 몇 분 걸립니다라고 잘 설명 안 해줘요. 설명을 해줘도 잘 안 들립니다. 안 들리니까 들어가 보시면 거기에 안내판 같은 데 보면은 거리와 시간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참고로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다니시다 보면 여행하는 동안에 거의 하루에 한 번 정도는 페리 타게 되는 것 같아요. 하루에 한 번 정도. 어떤 날은 2-3번도 탑니다. 여름 시즌에 다닐 때는 서너 번도 탈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하루에 한 번 정도, 한두 번 정도 페리를 타시면 내가 이 페리 덕분에 좀 더 편안하게 가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페리를 타야 시간이 세이브가 됩니다. 세이브가 되고 거리도 줄어들 수 있어요. 그래서 노르웨이 여행은 항상 페리와 함께 한다. 그리고 피오르들 끼고 있는 만에 있는 도시와 섬에 있는 도시들이 많기 때문에 그 모든 섬과 만을 연결하는 노르웨이만의 완벽한 시스템 페리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름 시즌에는 구간에 짧은 구간, 관내 구역 안에서는 공짜로 해주는 지역도 많아요. 그래서 7월 1일부터 이렇게 페리 요금을 짧은 구간을 받지 않는 그런 서비스도 많이 하는데, 그때는 결국 페리 요금은 안 되지만 호텔비, 식사비 비싸게 내잖아요. 어차피 돈 드는 건 똑같습니다. 그래서 노르웨이 여행 다니시면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비싸다. 기름값도 비싸고 통행료도 비싸고 모든 게 비싸고 다 비싼데 그 모든 비쌈이 경치를 딱 보는 순간 해소가 된다. 그리고 한번 노르웨이 온 사람은 꼭 다시 오게 된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이 도로 상황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여행을 안 가신 분, 노르웨이 렌트카 여행을 준비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도로 컨디션의 모습을 영상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하니까 한 2-3분 보고 말 게 아니라, 내가 여행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 편집을 한 게 오타에서부터 베겐까지 한 서너 시간 거리를 이렇게 20분 이내 영상으로 편집을 하면서 각 특성이 다른 구간별로 도로를 지금 보여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고요. 이제 베르겐 거의 다 들어왔거든요. 베르겐 거의 다 들어와서 베르겐 시내 구시가 숙소 물론 이제 좋지만 호텔비 다 내고 하루 주차비만 300크로네, 400크로네 이렇게 내라 그래요. 300크로네면 정확하게 한국 돈으로 하룻밤에 주차비가 거의 45,000원 정도 됩니다. 주차비, 호텔
호텔 게스트인데 주차비 하룻밤 45,000원, 이틀 밤이면 주차비만 90,000원,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렌트카 여행하시는 분들은 구시가 숙박보다는 구시가 좀 외곽, 예? 그런 데 숙박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베르겐에서는 어디서 숙박을 했냐면, 베르겐 시내까지 차로 한 10분 거리에 있는 그 피오르드를 딱 끼고 있는 아파트. 그래서 앞에 탁 문 열면 앞에 바로 피오르드가 딱 보이고, 그 다음에 그 키친이랑 세탁실 다 있고, 그런 아주 큰 아파트를 빌려서, 요리해 먹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노르웨이 그 음식값도 비싸고, 식당도 비싸요. 외식비가 비쌉니다. 비싸고, 외식을 하러 가도 사실 먹을 게 별로 없어요. 맨날 뭐 그놈의 피자, 뭐,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국 분들이 노르웨이 여행 다닐 때 그런 숙소 빌려서 다니시면 많은 도움과 편리함이 되니까, 그런 곳으로 한번 가보시면 좋겠는데, 저는 지금 제 영상에 이제 그 모습을 보여드릴 거예요. 베르겐 도착해서, 베르겐 숙소, 베르겐 구시가에서 10분 거리입니다. 차량으로 10분 거리니까 10분 거리에, 들어갈 때는 잘 몰랐는데, 쑥 들어가 보면 바로 집 앞에 피오르드가 쑥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노르웨이는 피오르드가 굉장히 다양한 라인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바다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러고 들어갔는데, 들어가 보면 집 앞에 바다가 있고 그런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으로 예약을 해서 갔는데, 이날도 눈이 많이 왔어요. 베르겐에 눈이 많이 와서 제가 들어가서 이틀 있고 2박 3일 있고 나오고 난 그 다음 날부터 또 엄청나게 눈이 많이 왔는데, 제가 들어간 날도 눈이 많이 온 날이었어요. 그래서 집 앞으로 들어서자마자 길 도로 상태가 이렇습니다. 미끄러워요. 눈이 쌓여서 빡빡 미끄러지는데, 4x4 스노우 타이어 아니면은 거의 쭉 미끄러질 정도의 아주 터프한 도로, 눈도로 컨디션이 마을길입니다. 마을길이 어떻게 보면 더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마을길로 들어가서 앞에 보이는 숙소 쭉 들어가니까 우리 호스트가 미리 나와서 제가 주차할 자리를 열심히 빗자루질로 쓸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이 베르겐 가는 길의 영상 잘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페리, 노르웨이에서 페리 타시는 법에 대한 얘기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하시고, 추가되는 정보는 나중에 제가 블로그에다가 링크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영상인데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의 한 달간의 노르웨이 여행을 계속 이렇게 영상과 주제를 구별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노르웨이 여행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